턱식님이 캐릭터가 정말 강력 변하지 않았다. 슬픈 얘기죠. 상대 감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대가 감정을 읽고 해야 되는데 기술을 다듬어 가지고 기술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이별이 무섭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사람 입을 막거나 그리고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가오게 만들거나 말 그대로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을 당장 협상 스테이지로 올리는 것, 그리고 협상 스테이지에서 이것을 거래하게 만드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관계에서 상대 정서를 교류하고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그런 식의 대화는 아니거든. 불안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협상 스테이지로 올리고 고객이 여기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나가면 협상이 안 되거든. 원래 기본적으로 회피애착인데 불안도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턱식님이 그 불안을 다스리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어쨌건 당근과 채찍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건 사실이고 물건을 팔 때 원리죠. 자, 이 물건은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국화님,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채찍은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서면 끝납니다. 지금 이 물건 지금 안 사면 마감이에요. 없어요. 못 사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럴 필요 없는데. 매 순간순간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본인의 감정, 불안,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와서 겉으로 굉장히 우아한 자신을 연출하려고 하는 정작 상대 감정을 모르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비아냥이나 웃음, 미소, 여유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턱식님은 여유 있어 보이는 걸로 끝나고 좀 다른 더 나쁜 회피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감정을 서로 건드리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굉장히 멋있고 우아한 삶을 보여주려는 사람이지. 근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자극되는 그 순간 서로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 감정을 알아줘야 되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말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상대를 현혹시키기 좋아. 그런 사례가 비슷하게 나왔던 게 연애남매 용우 씨예요. 연애남매 용우 씨가 그 감정, 진짜 자기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진짜 경악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말의 기술은 나쁘지 않은데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용우님보다 턱식님이 조금 더 개선이 좀 어려운 이유는 턱식님은 이게 그러니까 회피형은 그냥 고정돼 있고 불안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것까지도 지금 불안의 상처까지도 있는 그러니까 상실의 상처 때문에 불안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혼란형과 회피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턱식님은 자기의 언어 기술에 있어서 자신감이 또 있어 버리니까 더더욱 그거를 개선하고 싶지가 않겠지. 나는 대화를 잘한다는 믿음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혼란형도 굉장히 음침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냥 얼핏 봤을 때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턱식님 정도의 저렇게까지 뿌리 깊은 회피도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회피적인 성향과 불안적인 성향이 둘 다 나타나는 게 이제 혼란형인데 이제 혼란형의 특징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근사합니다. 백함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거는 국가를 의식해서일까? 근데 그냥 본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삼형수에게 좌절했던 거를 거기서 사람들에게 그걸 과시하면서 푼 게 아닐까? 국화를 타겟팅한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행복했어라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백함님 같은 경우 삼형수와 데이트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불행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남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는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거고 삼형수가 나빠야 내가 별로인 게 아닌 거니까 삼형수가 나쁜 인간이어야 내가 괜찮은 거야. 나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삼형수가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라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 거니까 삼형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백함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그쪽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백합님은 여기서 두 영식과의 데이트를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떨어졌던 자존감을 올리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백 씨가 턱식 씨를 매기는 거는 동백 씨 봤잖아요. 동백 씨는 정말 순수한 분입니다. 순수하고 화분에 있는 꽃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수돗물 바로 화분에다가 그냥 받아버리는. 그러니까 그 동백 씨의 동백이 턱식인 거지. 아유 우리 턱식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데 수돗물 바로 그냥 흙 튀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흙이 파였잖아요. 실제로 동백꽃에 피해를 준 셈이잖아요. 거기 싱크대에도 다시 해야 되고. 하지만 의도는 순수했어. 이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필터들이 좀 없어. 국화님만 필터가 있고 동백 씨랑 장미 씨랑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발자국이 많아? 발자국이 아닌가? 백합 씨는 지금 이전에 삼형수랑 데이트를 하고 삼형수님이 혹시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여기 이제 두 영식님이 왔죠. 삼형수님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특이한 포인트인데 백합님은 그만큼 어떤 갈등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 셋이 데이트를 가고 지금 장미님도 봐봐. 여기에서 장미님이 사방을 긁었는데도 사람들이 장미님에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당장 삼형수한테 손 따줘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지. 자기가 잘못한 짓조차 모르지. 동백한테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 라고 이 사람의 여중여고 그 트리를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인생을 고생이라고 폄하해버렸지. 그것도 지적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22 영식님하고 산책할 때 거기서 그나마 예민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게 충돌이 됐었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어. 뭘 잘못했는지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난리가 나는 거를 보아서 쟤는 저렇게 저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왜 못 고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10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한 번만 지적을 받으면 그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고 딱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뭐 서로서로 지적하지도 않고 본인은 또 모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구 차를 탈래요? 가는 길 오는 길. 갈 때는 턱식, 올 때는 22형식. 근데 술을 마실 건데 이제 뭐 대리도 있고 이러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턱식이 먼저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제 먼저 타고 가겠다. 22형식은 살짝 서운하죠. 이게 근데 뭐 조삼모사지. 조삼모사치고는 올 때는 애매하게 그냥 다 같이 타고 온 것 같은데 심기불편. 영식님 표정 관리 연습해야 돼. 조금 더 저 표정이랑 제스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중심을 지키는 거. 뭐 보통의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하나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막 상처인데 그렇게 백합은 턱식에게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가고 있고요. 이게 턱식님이 보면은 진짜 이 말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감정 표현이나 상대 감정을 읽는 부분 그리고 말에 내실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백합님하고 턱식님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 나는 국화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백합님이 처음에 그거를 제대로 간파를 해요. 턱식의 말을. 근데 그 뒤에서 턱식 씨가 이것저것 산탄적으로 막 뿌리니까 그 중에서 꽂힌 단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서 백합님이 혼자 턱식의 마음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처음에 판단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턱식님은 대화를 잘한다기보다는 대화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졌을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힘들어요. 근데 백합님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단어 이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준 거에 대해서 벌써 믿고 싶으니까 믿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턱식님이 뭐 거짓말을 한 건 없어요. 그렇게 여기서 뭐 차까지 에스코트하고 백합님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설렐 수밖에 없죠. 이거 저게 꽤 오랜만에 접하는 배려이잖아요. 어쨌건 예전보다는 좀 덜 자주 저런 배려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합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삼형수랑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반대로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원하고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의자 각도까지 조절해주고요. 근데 이제 백합님은 이렇게 이제 턱식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어쩌다가 이제 삼형수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의자 각도 조절 안 해준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서투구나 야 네가 그러고도 뭐 남자냐 아니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걸로 이제 갈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턱식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래 턱시기는 배신자를 안 때리는데 배신 한번 때려봤네. 그렇다면 이 배신이라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백합님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백합님은 턱식에 대해서 마음에 드니까 턱식 씨가 줬던 이런 신호들은 다 잊어버렸어. 뒤에서도 나는 국화님에 대해서 나는 선택지가 없다. 국화님이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백합님은 그런 얘기는 이해했다가도 턱식이 좋으니까 턱식의 이 친절과 이 애정 표현이 좋으니까 그리고 재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 믿어버릴 다 그 턱식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배신자를 안 때리는데라고 하는데 그때 낯설 10기 때도 시병숙님을 살짝 흔들었었고 그리고 시복수님에게 다시 마음을 표현했었고 그때 비슷한 포지션들이 있었죠. 그러면 뭐 여기서도 이제 배신이라는 거는 어쨌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기만하는 게 배신이니 턱식은 이미 국화랑 마음에서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는 해. 그러면서 이제 크게 아직은 큰 의미를 둔 상황은 아니고 턱식님은 술 담배도 안 하고 하긴 뭐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술 담배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담배에 예민한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담배 안 피는 분들은 차에 타면 이 사람이 담배 피나 안 피나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22 영식님은 술 담배를 하시는 것 같고 영식님의 본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하고 애보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턱식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오바하는 모습이었고 국화는 그래 네가 턱식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 뿐 나에게 진심이라는 거 나는 알아. 너의 그 소년 같은 모습 알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턱식이 그런 소년 같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아 미안해 내가 턱식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오바했어 백합님이 오해한 건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게 나오냐 안 나왔어 미안해 근데 진짜 오해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으면 국화님 다음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국화님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네가 어떤 문제다 여기서 들어가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에다가 당근 채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그게 먹히냐고. 국화님도 지금 20살짜리 지금 아닌데 국화님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국화님은 턱식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있었거든. 그리고 국화님이 생각하는 턱식은 턱식이란 캐릭터를 연출하느라고 여러 사람에게 친절한 거고 그 친절은 배려였고 나에게 나가서 1대1로 내 마음을 흔든 건 진심이었어. 그러면 와가지고 백합님이 저런 건 아니야 그건 영식이랑 같이 있었잖아. 이건 1대2 데이트였잖아. 달랐어. 달랐고 근데 1대2 데이트에서 두 사람 다 서로가 이제 배려를 하다 보니까 백합님이 그렇게 느낀 것 뿐이야.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또 아니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일 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분 상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일 보면 되잖아. 내가 오늘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과할게. 내가 백합을 선택한 거는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백턱식님하고 국화님 가능성이 있어요. 응. 근데 턱식님 벌써 그렇게 사과하고 이러면 너무 기술로만 접근하려고 했던 거야. 본인이 조바심 나니까. 국화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본인이 더 찔리니까. 거기서 국화님, 물론 국화님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국화님이 슬퍼라고 표현했거든요. 슬퍼라고 2번 표현하고 짜증나라고 넘어갔거든. 그러면 슬퍼라는 건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얘기고 그 상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마음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어. 여기서 이제 담배 향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향기가 좋아야 된다. 실질적인 향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매너와 인품이 그 사람의 향기라고 생각한다. 턱식님은 굉장히 우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백조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실제로 매너와 인품 있는 사람을 연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내면에는 상처받은 소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근데 그 소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회피형인데 이혼과 여러 가지 일들로 조급함,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근데 두려운 마음을 또 회피형이니까 감정을 덮어버리고 외면해온 채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향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높은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 과찬도 받고 시청자분들은 욕을 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좋고 뭐 산도 보고 좋은 시간 공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배 얘기해놓고 22 영식님은 연초 피우러 갔다고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담배 피우러 갔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무심코 한 말이겠지. 설마 22 영식 매기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 이번에 턱식님이든 22 영식님이든 최커가 나오기를 그런 바램인데 왜냐면 이게 골드와 돌싱이 합쳐졌으니까 그 섞인 조합으로 결과가 나와야 이 다음부터 이번 기수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장난으로 뭐 문콕하면 보험사 부를 거라고 식당 오는 길이 길어져가지고 횡재했다. 지금 영식님은 식당 오고 한마디도 안 했네? 그러니까 텐션이 왜 이렇게 낮냐. 근데 낮은 게 아니고 원래 말이 별로 없지. 생각보다 말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참 노력이야. 저럴 때 분위기를 깨지 않는 방법. 내가 도저히 여기 이 사람들 말에 못 끼어들겠어. 솔직히 속으로 짜증까지 나. 근데 분위기를 깨지 않고 내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는 방법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사람이든 그걸 듣는 사람이든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끄덕여도 괜찮아. 그래서 근데 저기서 이제 표정 관리 안 하고 이제 막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러면 이제 분위기는 이제 곱창 나는 거죠. 근데 저런 걸로 회복 탄력성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저기서 표정이 구겨져 있다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거는 그냥 사회적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나빠도 사회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저기서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좋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텐션이 낮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백함님은 살짝 걱정이고 그 걱정을 턱식과 함께 걱정하는군요. 그러니까 영식은 오해하지 마. 남자끼리 있을 때 이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남자끼리 있을 때 돈 계산 누가 하지 마 이런 걸로 얘기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기한테 양보해줘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턱식님은 약간 우울증 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장난을 해서 영식님은 좀 풀렸어. 그러게요. 턱식님 고기도 안 굽고 지금 계산도 안 하고 뭐야. 백함님도 자기한테 와줬으면 자기가 내겠다는 식으로 해도 좋을 텐데 처음에 남자들 둘 왔을 때 이미 바닷가에서부터 잘 얻어먹겠습니다 하긴 했지. 콧등심이 아주 먹음직하게 구워지는. 영식님 자상하네요. 딸을 키운 영식님의 손으로 고기를 구워서 이제 턱식과 백합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서 나눠주고 있는데 옆에서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으면 심지어 그냥 하이파이브도 아니고 하이파이브에서 깍지로 이어지는 걸 지금 하는 건 뭐 그래 뭐 경쟁자니까 여기서 뭐 대우를 뭐 서로서로 해주고 이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하지. 그리고 올 때도 둘이서 차 타고 왔으면 영식님한테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것도 조금 양보하고 본인이 형님 올 때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형님 좀 얘기하시고 여기는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턱식님은 또 뭐 쿨하니까 그래. 고기는 영식이 굽고 하이파이브는 턱식이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는 누구랑 먹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백함님도 말도 참 이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은 애교도 있는 분이고 말도 이쁘게 하는데 이제 진짜 어떤 백함님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다 보려면 삼형수님 같은 그런 일,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뇌절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좋기만 한 자리에서는 알 수 없기는 하죠.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제 첫인상은 어때요? 백함님은 이제 자기 첫인상을 물어봐요. 근데 저런 거를 뭐 궁금해할 수 있는데 좀 어려 보인다고 할까? 약해 보인다고 할까?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영식은 처음 들어온 출연자가 제일 예쁠 것 같다. 근데 백합은 원래 마지막이 예쁜 거잖아요. 피날레. 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여기까지는 백합님의 말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백합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약간 백합님의 약한 포인트인데 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줬을 때는 스택이 쌓여. 삼형수는 듣고 싶은 말을 못 해줬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저 첫인상 어땠어요? 좋은 표현을 듣고 싶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들어와서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든 아닌 거를 해가지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려. 원래 마지막이 이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마지막이 이쁘긴 하네. 이렇게 하면은 긁힐 거 아니야. 본인이 쌓일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저런 게 계속 쌓이면 국화님만 이쁘다고 그러고 처음 여자는 다 별로라고 그러고 왜 갑자기 순서 얘기 꺼내가지고 나 안 이쁘다고 하냐고. 쇼컨 얘기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이제 쌓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턱식은 국화가 제일 이쁘잖아. 국화 씨가 세 번째였었죠. 턱식은 이렇게까지 국화밖에 모르는 바보였는데 턱식이랑 캐릭터에 잡아먹혀가지고 감정을 모르는 아이에서 깨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근데 국화가 4순위 여기가 1순위야. 그래도 여기서 백함님이 듣고 싶은 말을 영식이 해주니까 백함님은 그래도 쌓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면 계속 확인받고 싶죠. 여기서 백함님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만족했어. 여기가 1순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턱식님은 내 첫인상이 어땠어요? 다시 한번 턱식님에겐 기회를 줍니다. 인자하네요. 그럼 내 첫인상 어땠어? 다시 한번 기회 준다. 귀여웠어요. 그래도 좋은 소리 들었죠. 근데 안 좋아해요.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예쁘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백함님은 또 같은 식으로 하죠. 그거는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야 라고 다시 한번 또 지적하고 있지. 그러면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정답이 있는 상태로서 계속
아닌 걸로 몰고 가고 내 말에 반박해 주길 바라면서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턱식이 대화 치고 나와서 이렇게 막 콧소리 내고 앙앙대면 내가 이러려고 연애하는구나. 이제 귀여운 것이 최고다. 귀여운 사람이 연애한다. 다를 때까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백합님이 원하는 그런 그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귀여운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바를 하고 있죠. 백합님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거를 자기의 말을 반박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대가 말을 해도 그것이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반박해 주길 바래. 그렇게 정답지로 가주길 바래.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특히 외모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 귀여우면 너무 만져대가지고 더 오버해가지고 백합님이 혼을 쏙 빼놨군요. 다이어트가 되겠어 안 되겠어 막 되겠어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결국 그러니까 백합님은 내 첫인상 좋았다고 말해줘. 그렇게 이제 두 사람에게 시험 봐가지고 먼저 통과한 22영식 조금 한 번 시험 탈락했지만 2차 시험 재시험 봐가지고 통과한 턱식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나갔죠. 턱식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은데 여기서 남자들끼리 경쟁도 없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영식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턱식님은 방금도 국화가 제일 이뻐. 하지만 백합이 원하는 말을 해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백합은 너무 귀여워 달아 이런 정도로 해서 만족했지만 그 말의 본질에는 국화가 제일 이뻐가 있었어요. 근데 백합님은 어쨌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그때 이제 전화가 오는데요. 영식님의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 쿨한 따님이죠. 치킨 좀 주문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치킨을 주문해주고. 근데 저걸 왜 스피커폰으로 받았을까 싶기는 한데, 저게 이제 저같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백합님은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보였을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뭐 엄청 귀엽더라고요. 딸이 전화 와서 아빠 치킨 시켜줘 이런 거 이제 너무 좋대. 딸이 원래 나가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었죠. 아빠 사람들이 욕하는데 또 나갈 거야? 딸이 아빠 욕하는 거 알면 뭐 슬프지. 여자친구 생기거나 거기 가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그렇게 이제 농담한 거지. 아빠는 여자친구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에이 그냥 했던 말이지 아빠는 뭘 신경 써. 영식님이 진짜 따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쿨하게 많이 흘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따님이 참 잘 흘리시는 성격이어가지고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딸의 쿨한 허락. 그렇게 이제 치킨을 주문해줬고요. 어떻게 보면 영식님의 따님도 약간 그런 멋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그래서 백합님은 두 분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랐어요. 왜? 첫인상 좋다고 해줘서 방송에서 너무 셌고 막 술기운에서 분노하고 과한 플러팅에 그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게 백합님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삼형수는 안 괜찮고 턱식과 22형식이 괜찮은 건 뭐야? 이쁘다고 해준 거 차이가 있죠. 이쁘다고 해준 차이가 있어. 나를 막 계속해서 나에게 플러팅을 날리거나 좋다고 말해주거나 표현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목말라 있기 때문인데 저렇게 되면 진짜 기술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상이죠. 처음부터 영식님처럼 좋아한다 하기도 힘들고 턱식님처럼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플러팅 날리는 것도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있을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식님도 물론 백합님에게 마음이 뭐 진심이겠지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심지어 원래 장미였다가 장미랑 산책하면서 이제 완전히 긁히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하고 백합님으로 정한 거였어.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막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건 누구와도 척하라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싱글을 안 봐요. 영식님은 싱글을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장미랑 백합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미한테 긁혀서 남은 게 백합밖에 없어서 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얘기를 다 들려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형수는 안 괜찮고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게 이제 백합님이 스스로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라는 호칭 이제는 괜찮고 듣다 보니까 달콤하기도 하대. 오히려 그대라고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아. 근데 물론 이렇게 딸이랑 통화하고 이런 게 영식님 되게 다른 면으로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딸한테 치킨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심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딸 치킨 시켜준다는 모습에 이제 심쿵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턱식이 오버하죠. 자기가 이제 뭐 딸한테 족발 시켜주는 상황극을 그냥 해요. 그래서 백감님 제가 질투 좀 할게요. 내가 지금 족발 시켜줬는데 나한테는 뭐 그런 멘트 전혀 없네요. 이게 실제로 딸과 사이가 좋겠지만 뭐 굳이 이런 퍼포먼스까지. 아 그렇죠. 백합님도 그냥 두 사람 있으니까 칭찬 날린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삼형수 데이트랑 워낙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승부욕이 있나 봐요. 이 승부욕도 한몫했죠. 저 승부욕으로 인해서
턱식님이 오바를 하게 됐고 22영식과 지지 않기 위해서 오바를 한 게 백화님 마음을 흔들어 버렸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이 돼서 날아온 셈이 됐죠.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까지 나온 거야? 영식님 이렇게 뭔가 사랑스럽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은 게 진짜 오랜만이겠죠. 영식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깊었던 마음,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을 때는 사람 마음이 커지거든. 내가 이렇게 촬영에 임해본 것도 처음이고 산책도 안 하고 1대1 데이트도 안 하고 내가 마음이 없었다. 근데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방법이 없었기는 한 건데, 그래서 올리 백합? 난 이제 백합 네가 내 산책이고 뭐고 다 처음이다. 그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식님도 어쨌건 여기에서 반전을 이뤄내야 되니까 저렇게 일관된 마음 표현 필요하죠. 그래서 백합과 처음 산책도 해보고 내가 너무 하고 싶고 가서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백합님은 너무 훌륭해요. 오늘 데이트.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해서. 나를 이쁘다고 해줘서. 이 백합님도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훌륭하다고 말하기에는 뭐가 없거든. 지금 온통 추앙받는 얘기밖에 없어요. 턱식은 원래 플러팅 달인이고 지금 AI랑 플러팅 대결하는 사람인데 가벼운 플러팅만 겁나 날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까지 거의 근접한 그런 말 날리는 사람. 지금 콘텐츠가 없고 사랑해, 이뻐, 사랑해, 이뻐 이것만 날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오늘 너무 훌륭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이렇게 이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됐고 사랑해, 이뻐 이 두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백합님이 지금 어리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이렇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망이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 두 분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데이트가 좋았군요. 근데 좀 아쉬워요. 다 편집됐을 수 있겠지. 다른 좋은 컨텐츠들이 많았는데 그냥 저런 것들만 남기다 보니까 지금 백합님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영식이 고기 한 접시 더 못 먹으면 5분만 있다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연초 이제 담배 피러 간다고. 하지만 연초 아니고 계산 화끈하게 결제라고. 바로 앞인데 이게 뭐 저렇게 뭐 외모 칭찬하고 좋다 좋다 저게 뭐야. 지금 이 셋 다 돌싱인데 지금 돌싱분들이 오히려 더 너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차력 경례를 하는군요. 참 비싼 경례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얻어만 먹어도 되나?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움직이시죠? 조금 사시죠? 영식은 이 자리는 그냥 편한 동생들 내가 맛있게 배불리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구워준 고기를 맛있게 먹은 백합. 맛있다고 과하게 칭찬해줄 때 얼었던 제 마음이 녹았어요. 근데 이제 영식님도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물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일단 사고방식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뭐 랍스타나 뭐 한우나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얘기해 라고 한 게 본인 스스로 이제 가끔은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어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기만 구워주고 자르고 턱식은 말을 많이 했고 그 양반 있으면 대화하기 힘들어. 턱식도 이게 좀 고기도 굽고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식님 지금 너무 턱식 캐릭터 취해가지고 그 플러팅하는 자신 그 이외의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 근데 영식님 그래도 턱식 잘못 아니에요. 내가 끼면 되는데 일단 저는 못합니다. 근데 저만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끊겨서 뭐 이해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동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아까 올 때도 둘이 옆에 가고 갈 때도 이렇게 둘이 옆에 가는 거 아니야? 이걸 몰랐네? 턱식님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턱식은 뭐 누가 먼저 해도 되니까 1대1 순서 정하자. 근데 이것도 턱식 먼저. 영식님은 지금 통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부터 대화. 또 잘 봐야지. 이게 이제 오늘 이걸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뒤로 이어지잖아요. 궁금한 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백합님은 마지막 하나 남았던 질문이 있었다. 삼형수가 국화를 선택해서 나에게 온 거냐? 처음부터 오늘은 백합이랑 만나야지 해서 온 거냐? 처음부터 나였냐? 아니면 원래 국화였냐? 근데 백합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 국화에게 가고 싶었다면 삼형수 있어도 갔다. 가도 어차피 내가 이긴다. 자신 있는 모습. 이거는 뭐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니까 제가 갖고 싶은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부연 설명이 많이 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턱식님은 원래 백합님한테 오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자기의 이미지 브랜딩을 갖다 박아놓는데 더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갖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원래 백합에게 가려고 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답이죠.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건 같습니다. 이거는 설득이야, 실은. 그래서 지금 턱식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있으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쨌건 그것은 전달의 영역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는 식의 영역에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숨기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진실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왜냐면 설득은 진실과 거짓일 때 설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은 진실과 거짓의 영역이 아니라 상대가 진실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설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설득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설득을 시도하는 부분을 빼고 내가 그 부분을 쳐내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머릿속으로 재구성해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건 같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이건 다 설득의 영역이죠. 삼형수님이 있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합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 뒤에 말은 설득이에요. 어젯밤에 뭐 했어? 이거 제 책에도 있는 얘기예요. 이거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책에 다 있는 내용이야, 실은. 어젯밤에 뭐 했어? 제가 어젯밤에 어디 나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밤이 되면 잡니다. 자야 다음날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어제 나이트 갔잖아. 그렇게 말했을 땐 제가 밤에 나이트 갈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걸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의 포인트는. 그래서 누가 봐도 국화님한테 올인이어서 오늘 계속 그런 모습을 취했잖아요. 국화에게 올인이지. 이후에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네가 국화가 1순위 아니냐. 너 돌아가서 다시 국화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너 돌아가서 국화한테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게 지금 약간의 방어막으로 쳐놨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국화에게 마음을 많이 줬고 저는 돌아가면 그분에게 또다시 친근하게 대할 거고 국화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매력도 다 느껴보고 그 중에 취향이 나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백합의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백합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모르겠고 국화가 취향이 나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겠다. 모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모시는 건 뭐야? 어쨌건 1주인을 모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명 주인을 모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주군을 2명이나 모셔? 주군은 1명만 모시는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과 1대1 관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화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국화와 1대1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화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화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중에 너한테도 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만약 국화가 나를 선택하면 취향이 나라면 그분을 모시고 싶다. 그 사람과 1대1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말했어.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 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선명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아차하면 어려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만큼 국화에 대해서 진심인 것도 맞아. 이렇게 진심인데 여기서 이렇게 백합 씨를 현혹시켜버리니 백합 씨가 돌아가서 그렇게 오해한 상태로 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국화에게 갔다가 결국 본인의 발등을 찍어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연 설명도 들어봐.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내가 돌싱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번 만나줘 스탠스야. 여기서 이 말을 좀 심하게 저거를 좀 변주해보면 너나 나는 돌싱이잖아. 나는 애도 있어. 국화? 결혼도 아직 안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국화가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국화 씨가 나 선택하면 땡큐지. 선택 안 한다고 내가 뭐 어쩔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도 알아보는 거지. 국화가 딴 사람 알아보고 가면 뭐 어쩔 수 있겠어? 나 돌싱이야. 애도 있어. 근데 뭐 어떡해. 국화는 솔로인데 싱글인데 골드야 골드. 너는 돌싱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이 말이잖아요. 실은 이거 되게 백합님 입장에서는 살짝 긁힐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근데 저기서 이제 단어들을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배합을 하니까 저게 이제 무슨 말인지 살짝 혼란스럽게 되는 거지. 이거 만약 백합님이 이거를 진짜 고지고대로 저걸 다 들었으면 상처됐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번 만나줘 스탠스다. 제가 선택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국화의 한정이야. 국화 한정 내가 선택자 입장이 아니다. 백합 너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아니지. 넌 국화는 이쁘고 싱글이고 너는 국화만큼 이쁘지 않고 그리고 너도 돌싱이잖아. 나도 돌싱이고 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턱식은 이미 마음에서 등급이 매겨져 있는 상태야. 근데 백합님이 그렇게까지
텍스트를 다 읽어내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백함님이 내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본인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안 되면 너도 괜찮다. 정확히 읽어냈거든요. 이게 거의 근접했잖아요. 이 내용이 맞아.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있고 돌싱이다 이런 말까지는 뭐 좀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거는 이성으로는 이 말을 해석해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감정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백함님의 어떻게 보면 나쁜 버릇이 또 작동을 해버리는데 백함님은 무언가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상대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그 아니라는 말로 위안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너 좋아. 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해서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해주면 넘어가 버려. 현실적으로 네가 더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턱식님이 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너 아니면 이리로 가야지는 아니고 선택지가 국화에게 있다며요. 그러면 국화가 선택하면 국화한테 갈 거고 국화가 선택 안 하면 백합한테 갈 거잖아. 그건 실은 지금 맞죠. 백합의 말이 맞지. 여기는 이게 나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는 뭐예요? 전달이야 설득이야. 설득이잖아. 나 비겁한 사람 아니야. 너 어제 나이트 갔잖아. 친구들이랑. 너 부킹도 했다던데. 나 그렇게 물란한 사람 아니에요. 안 갔어가 아니야. 나 그렇게 물란한 사람 아니에요. 너 어저께 밤새고 오늘 거기 회사 갔다며. 나 그렇게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나 다음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설득. 일단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설득을 한다. 그거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비겁하다 아니다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국화에게 애정 행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사실을 상대가 인정하게 하고 우리 국화 우리 국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국화에게 애정 행각했지만 내 여자친구 우주 뚫고 간다. 그게 너한테 갈 수도 있어. 그대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대를 못 만날 이유는 뭡니까? 못 만날 이유가 뭐냐고요? 국화가 본인이 좋다고 그러면 못 만나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린 다 아는데? 턱식이 그대라고 하는 백합을 못 만날 이유. 국화가 본인을 선택해서 사귀자고 했을 때지. 국화랑 최커가 됐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본인이 국화를 모시는 입장이 되면 못 만나는 거지. 그걸 뭘 물어봐. 근데 여기에서 벌써 백합님은 그렇게 우리 국화 하듯이 우리 백합 하면서 내가 그대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너한테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벌써 그거를 상상하게 돼버리니까 그 이유가 없네? 그러네? 만날 수도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듣고 싶은 말을 들어버리는 거니까. 못 만날 이유가 뭐기는.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국화가 선택하면 국화를 모셔야 되니까 못 만나는 거지. 아까 본인이 한 말 까먹었어? 너 그렇게 애정행각하다 나한테 왔으니까 그 애정행각이 나한테 간다는 생각 안 해요? 아니 애초에 못 온다니까? 그래 나랑 사귀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근데 네가 아까 국화님이 너 선택하면 너 모시러 간다며. 그러면 못 오잖아. 애초에 전제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애정행각이 당연히 국화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애정행각이 나한테 오겠지. 오케이 그건 오케이야.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본 게 그거냐? 네가 지금 국화님과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고. 근데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돌아갔을 때 국화님에게 더 행동했다는 건 그건 사실인 거네. 그러면 아까 네가 돌아갔을 때 국화님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는 일단 과거처럼 더 잘할 거다라는 거고 국화님의 선택에 따라서 나를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되는 건 맞잖아. 근데 그걸 뭐 비겁하다 안 비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백함님이 말하면 되는데. 근데 백함님이 그렇게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턱식님이 굉장히 말을 현란하게 하시다 보니까 백함님이 말리게 돼버리는 거고 내가 그대를 우주끝까지 날려버릴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얻을 혜택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호감 상대에게 직진한다. 국화한테 한 거 봐라. 그거 너한테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백함님이 질문했던 그 본질의 대답은 회피해버렸어. 그 본질의 대답은 돌아가서 국화에게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가서는 내가 다시 이순위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턱식이 말한 건 내가 너를 사귀면 국화만큼 내가 너한테 잘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지금 전제는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돌아갔을 때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백함님이 들었다가 다른 말이 현혹돼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선택을 그대한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백함님이 흔들릴 수 있는 말이긴 해. 이거는 어쨌건 사실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근데 다만 백함님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이 들어온 게 없어. 지금 그리고 과거의 선택을 영식님이 한 것도 맞아.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뭐 답이 돌아오질 않아 버렸지. 했는데 그러니까 백함님도 이 사람이 나 선택했지.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동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백합을 선택했었고 바닷가에서도 선택을 해서 여기로 온 거기는 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던 거 다 백합에게 했다. 나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네가 선택을 이상하게 했잖아. 이게 턱식님 스타일이죠. 지금 상대가 미안하게 만드는 거. 일단 상대가 원하는 당근 주고 그 다음에 채찍. 당근. 나랑 사귀면 우주 뚫고 가. 너 추앙받는 거 원하지. 이쁘다 이쁘다 원하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너 지금 그럴 미래가 있는데 다른 생각 할 거야? 당근 쫙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실. 나 너 선택 두 번 했다. 오케이? 근데 너 선택 나 안 했잖아. 너 왜 안 했어? 이러면서 채찍. 그러면서 상대를 이 대화의 프레임에서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를 백합님에게는 통했어. 국화님에게는 안 통했어. 그래서 나는 계속 너 선택했는데 첫인상은 경수, 두 번째는 영수, 응?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은 여기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두 번이나 선택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실수하지 않으면 국화님한테 한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그 우주 뚫고 하이킥 플러팅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추앙을 받을 수 있는데 아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아유 그렇게 나를 지금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대를 선택할 때 국화님은 나를 선택해줬다. 네가 날 선택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너 두 번이나 선택했고 너 딴 사람 선택해놓고 너 지금 이제 와서 왜 네가 그렇게 큰 소리야? 국화님은 나를 그냥 선택해준 사람이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 말이 백합님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너를 두 번이나 내가 마음 표현하면서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국화는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감동한 거야. 내 마음은 너야. 라고 백합님은 오해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백합님은 지금 이 당근 채찍 기술에 혼란해지죠. 말 기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장기적인 관계로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상대를 지치게 만드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패턴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알거든. 그러니까 말로 대응은 못해도 아, 이 사람이 또 저렇게 이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낸 거 아니고 방금 채찍 너 나 선택 안 했잖아. 국화는 나를 선택해서 내가 고마울 뿐이야. 난 너를 좋아했잖아. 좋아서 두 번이나 마음 표현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화낸 거 아니고 하면서 백합님이 또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다시 당근. 화낸 거 아니고 백합님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삼형수님하고 데이트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턱식님과의 데이트에서는 백합님이 아 턱식은 나에 대해서 호감이 크구나라고 오해하기가 쉬웠어. 그래서 아니야 화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맞아 그 말에 꽂혔다.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선택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 말은 또 사실이거든. 그래서 턱식님이 다 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턱식은 다시 한번 그대는 나를 한 번도 선택 안 했잖아.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항상 나를 좌절시키는 모습만 보였던 건 그대예요.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남 탓이죠. 상대를 미안하게 만드는 방식.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 그래서 고마워요로 고맙다거나 미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게 하는 기술이야. 고맙거나 미안하거나. 그래서 정리돼요? 백합 입장에서는 정리됐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들어서 큰일 났는데 지금 근데 턱식이란 캐릭터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저게 본인 발등 찍었어. 우리는 이제 뒤까지도 알기 때문에 저게 본인에게 절대 저 말로 저렇게 상대를 현혹시킨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거든.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오늘 심영식도 저랑 대화하고 많이 알아가는 거 괜찮았어요? 오늘 나랑 데이트 좋았어? 좋아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턱식이 말하는 대화는 별거 없어요. 어떤 기술이 오고 가고 그리고 플러팅이 오고 가고 그런 거야. 실제로 어떤 감정이 충돌하거나 이 사람의 감정선, 뭔가 다른 마음 이런 거를 조율하거나 이런 거는 턱식님 잘 못해요. 진짜 이 턱식님이 대화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해온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턱식님의 대화는 항상 저런 식으로 말이 많고 그리고 훌륭한 기술을 쓰고는 있지만 상대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진짜 감정이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대화가 잘 통하는 거는 결국 턱식님이 상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대화가 중요한 국화와 백합 두 분 다 대화를 잘하는데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답은 저도 몰라요.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작진들이 시련도 줘보고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본인이 어떤 저 자신감 자체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련을 딛고 백합 너에게로 갈게. 백합 씨는 그렇게 듣겠죠. 근데 처음에 답을 말했어요.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해도 국화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모실 거다. 처음에 말을 짧게 했을 때가 속마음을 확인했을 때고
근데 백합님도 그 속마음을 알아놓고 그거를 확인하고 상대가 또 정답을 말하길 기대하는 마음에 상대가 설득할 기회를 줘버렸고, 국화님은 그 상황에서 백합님처럼 상대가 정답을 정해놓고 상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들지 않고 본인이 답을 그걸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요? 백합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대화의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뭘 대화를 했어? 본인이 뭐 이렇게 막 만지면 다뤄 하면서 칭찬한 거 막 플러팅한 거밖에 더 있나?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발언권을 가지고 서로를 어필하는 시간이 좋았대. 이 턱식이 생각하는 이 대화가 저런 거야. 어필하고 농담하고 뭔가 그런 거지. 7대 3이었는데 한 6대 4 정도로 맞춰져서 여전히 국화님 보고 싶다. 백합님은 뭐 이걸 나중에라도 봤으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이 영식님 와가지고 벌써 이 뭐 패자의 마인드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오른손이 마비되셨나봐. 근데 날도 샜군요. 나 날 샜잖아. 그 몸과 정신이 이제 굉장히 피곤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어제랑 비교하면 뭐 기분 많이 나아졌죠? 그치. 근데 다 풀렸대. 이게 경수님도 대화를 해보거나 뭔가 이 사람과 이렇게 지내보면 심리 테스트를 필두로 한 이 사람의 어떤 좀 어린 부분, 뜬금포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매력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봤을 때 경수님하고 22 영식님을 비교를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으로만 봤을 때 경수님이 훨씬 더 남자답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단지 덩치나 외모를 떠나서도 그게 그 움직임하고 표정 때문이기는 해요. 표정이 너무 막 그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보이면 남성적인 매력은 떨어지긴 하죠. 표정 변화가 이게 적당히 미소도 짓고 리액션이 있어야지. 당연히 경수님은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으면 음흉해 보이는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없으면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나쁘게 말하면 무서워 보이고 음흉해 보이지. 근데 또 너무 이게 많으면 사람이 우스워 보일 수가 있어. 제스처도 마찬가지고. 이성적으로 호감이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영식님은 제스처가 작고 많아. 그러니까 제스처가 그러니까 수가 적고 큰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영식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단 말이야. 근데 제스처가 한 번을 하더라도 크게 한 번.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연구가 있기는 있죠. 다 풀렸어. 이렇게 하는 것도. 영식님에게 호감이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어쨌건 처음에 예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예선을 넘기 위해서 의외로 필요한 게 제스처도 들어가요. 이 사람의 외모가 조금 간당간당할 때 제스처나 이런 게 남자답다. 표정이나 이런 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 이제 그러면 그 허들을 조금의 차이라면 넘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박살나가지고 예선 저 바닥에 있으면 뭐 그 정도로 넘기는 힘들지만. 근데 뭐 22 영식님이 인물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 풀렸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습이 나오네. 영식님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영식님 그거 알아요? 저랑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웃고 있어요. 나랑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웃고 있고. 백합님은 영식님의 어떤 이 적극적인 표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영식님은 내가 너에게 진심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증명하고 싶어. 방송 봤잖아. 나 웃는 거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살짝 영식님은 이게 좀 비난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 봐서 좋았다. 근데 오랜만에 이런 감정 느껴본대요. 좋아요. 좋아하나? 좋아하네. 참 사랑이란 감정,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런 건가? 그냥 싶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좋아하게 되는 건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안이 없어서 만나게 된 사이인데도 스스로 그걸 사랑이라고 믿으면 또 사랑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나는 백합이 좋다. 라는 건데 백합은 좋아요? 감사해요. 약간 좀 가볍게 돌려서 들었죠. 우리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표현해줘서 좋다. 근데 영식은 하루 이틀이 뭐가 중요해? 1년이 뭐가 중요해? 오래 지내도 설렘 안 생겨.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안 만나봤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한 번도 설레본 적 없어. 너뿐이야. 나에겐 너밖에 없어. 영식님이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올인 상태죠? 근데 영식님은 8년간 그 남자들이랑 얘기할 때 8년간 연애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설레지 않았으니까 연애를 안 했으니까 설렐 일도 없었겠죠? 여자 만날 기회나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또 술도 워낙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딸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설렐 기회는 없었겠지.
턱식이 백합 선택할 때 나 되게 짜증났다. 응? 남자들 왜 가? 이래서 짜증난 게 아니고 삼형수가 안 가서 좋아했더니 턱식이 갔네? 내가 거짓말 못하는 뇌와 가슴이 뭐냐면 질투. 근데 저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많이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님 많이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백합님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영식님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떤 틀을 깨고 나오려는 시도겠지. 그래서 되게 질투났어. 질투를 느껴본 게 마지막 연애가 32살이니까 마지막 연애가 32. 그래서 20년 반에 느껴본 그 감정이 기억나. 이게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든 내 트라우마를 깨보겠다 하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상황에 몰입하고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턱식이랑 밥 먹을 때 그대자는 질투가 나지 않아. 삼형수랑 데이트했을 때 그때 질투가 났지. 그대자와 있을 때는 본인이 고기도 굽고 그걸 계산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셋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심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장미 씨한테 또 긁힌 것도 있고 장미 씨한테 긁히면서 나는 만날 사람이 백합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더더욱 그게 이제 어떤 질투 같은 감정으로 나타났을 수 있겠죠. 영식 아직 청춘이네 하면서 스스로는 웃는데 가슴에서는 질투의 소용돌이. 오히려 표현함으로써 영식님도 무언가를 깨고 나오려는 시도겠지. 그래서 내가 백합을 좋아한다고 결론을 확실하게 오늘 지었다. 근데 그걸 결론을 짓기에는 지금 백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딸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해진 거 고기 굽는데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다 먹여주고 싶었고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은 너무 행복해. 이따가 우리 숙소 가서도 얘기 많이 하고 애교 많아서 뭐 기분 좋고 그래서 너무 잘 맞는데 이게 지금 잘 맞을 게 뭐 있어 지금 이걸 가지고 둘이 말도 서로 안 길게 적당히 들어주고 집중해도 지겹지 않고 주제가 재미없지도 않고 그래서 여자한테 관심 끌려고 뭐 물어볼까 형식적으로 말을 만드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긴다. 궁금한 점을 물어본 장면은 별로 없었는데 관심이 간다. 좋아하고 지금도 보고 싶다. 이게 진짜 이게 거의 못쏠 수준으로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쉬다 보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네. 스스로 감정을 키워. 백합님은 턱식과 1대1 데이트 얘기할 때 했다. 국화님한테도 똑같이 직진할 거다. 똑같이 직진이 아니라 국화의 선택에 따라서 국화를 만나게 되는 건데 똑같이 아닌데. 이건 이순이 느낌이니까 싫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게 좋지. 이 사람 했다가 아니어서 오는 건 싫으니까. 턱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미 그 사람 말에 현혹이 됐어. 22 영식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질투도 설렘도 느끼는 감정들을 진지하게 얘기해 주니까 순수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볼까.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그냥 좋다 한 거잖아요. 질투난다. 네가 좋다. 네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호감으로 가는 쪽은 맞죠. 이 말은 호감이 뭐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고 호감으로 가는 쪽은 맞죠. 이것도 약간은 설득 반응이죠. 호감으로 가는 쪽이에요. 또 아니고 호감으로 가는 쪽은 맞죠. 라고. 관심이 아예 없다가 이제 1이 생긴 거니까 100을 채우면 사귄다고 쳤을 때 뭐 한 1 정도 생긴 거니까 호감으로 가는 쪽은 맞죠. 설득 반응. 눈을 돌리게 됐던 건 맞으니까. 그렇게 백함님하고 두 영식의 데이트까지 일단습니다. 라방 몇 개월 룬팅하다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인생 PT 신청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인생 PT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수가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대표님 말로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재수 강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